예, 방금 이호 여사님 소천하셔서 우리가 추도 묵념을 했습니다. 저는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육군교도입니다. 보통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지금 그 광주죠, 거기가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그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족들이 매일같이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와가지고 면회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면회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는데 한 번도 면회가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가족들 얘기를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까봐, 사형 선고는 이미 받았고 실제로 이제 집행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후일담들을 나중에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문상을 갔었는데 14일 날 발인할 적에도 좀 가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가리 유람선이 인양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네 분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분의 실종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부는 모든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후속 대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희생자와 장애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냥 그 평생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삶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마 북쪽에서 조문단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장례식 때도 우리 이 여사님이 평양을 가셨었는데, 이번에도 북쪽에서 조문단이 좀 와서 그 조문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두 번의 추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월에 이제 10주기가 다가오는데 당에서도 그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10주기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미가 이렇게 만나긴 처음인데 그 1주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실제로 그 북미 회담이 이제 2차까지 이루어졌는데 3차 북미 회담이 조만간에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여론이 80%에 달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그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외면한,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속안건 처리에 관해서 물리력으로 저렇게 방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태가 이전까지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의 그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도 뻔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인은 분명히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대여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란다. 이호 여사님의 마지막 유언 중의 일부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어느덧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남은 상처가 크지만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기려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뿐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자유한국당의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라도 국회를 열라는 의지가 찬성 53.4%, 반대 3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현실을 자유한국당은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민생을 위해 한국 경제의 위협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속절없이 4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50일은 넘기지 않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새벽 그래도 두 개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U20 축구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16일 꼭 우승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세워주시길 응원합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6.25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합의는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친서 교환을 계기로 이른 시간 안에 북미 간의 물밑 대화가 제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시 남북, 북미 대화에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하시면서 핀란드의 원로 지도자들을 만나서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을 공유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1975년 시작된 헬싱키 협정은 1990년 파리 헌장으로 이어지면서 동서 긴장 완화에 또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돌아보면 헬싱키 프로세스는 성공의 연속만은 아니었습니다. 참여국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문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실현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냈고 유럽은 평화의 시대로 이행했습니다. 북미 대화도 확고한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곧 6.15 남북 공동선언 19주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6.15 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장정의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의 합의 정신은 14선언과 4.27 판문점 그리고 9.19 평양선언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평화를 향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기사적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남, 북, 미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당과 국회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0주기를 불과 2달 앞두고 이희호 여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 이희호 여사님 방문했을 때 여사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는 국민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에 김원봉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은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입장을 밝힌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고 황교안 대표가 위와 같은 호소와 함께 국무총리로서 직접 고시 확정을 발표한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 결제본을 보면 의열단을 독립운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25페이지를 보면은 의열단을 소개하면서 김원봉을 강조하는 캡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를 보면은 임시정부 인사들을 소개하는 사진에서 김구 선생과 김원봉 두 사람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9월 국방부의 국군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를 보면은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 국군의 탄생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비역과 왜곡에 기반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로서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가 신뢰하는 역사학자분과 교육자분들께서 만드셨던 교과서 아닙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족의 아픈 역사조차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 역시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발표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문의 한 부분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위 말과 같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미화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그렇게 옹호했던 그 국정교과서를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좀 길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막말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 대변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말이라고 하면서 민 대변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민 대변인이 최근에 한 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해외 순방을 가리켜 철렵질이라고 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폄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비판하기 위해 사용했던 철렵질이라는 단어 자체도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철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철렵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철렵이라는 말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모든 당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정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변인의 역할을 잘하시오라고 하지 않고 대변인질이나 잘하시오라고 하면 이 말을 들은 대변인들은 제 비판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 대변인도 아마 저를 심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황교안 대표가 말한 것. 이것이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서 막말에 대해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았던 것이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기대에 심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계속된 막말까지 지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유한국당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긍정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대학에서 오슬로 구상을 발표합니다. 오슬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강조한 곳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베를린 선언 6개월 뒤에 평창의 평화올림픽이 있었고 1년 뒤에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듯이 오늘 오슬로 구상이 새로운 평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비핵화 방안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과 북미 대화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숭고한 뜻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오늘 새벽 대한민국의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 우리 청년들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추경과 함께 청년기본법도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할 것을 당부합니다. 현대차와 협약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LG화학이 구미시와 함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남 밀양시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있는 뿌리기업 30개를 밀양, 하남 일반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스마트화하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도 늘릴 것입니다. 다양한 상생형 일자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리 잡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생형 일자리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 노사 상생을 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포용 성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광주, 구미, 밀양을 이어 제4, 제5의 상생형 일자리가 전국 곳곳에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형 일자리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세대 여성운동가이신 이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원 또 여성문제연구회 YWC 등을 거치면서 세상의 절반을 위해서 쉬지 않고 투쟁한 여성운동가 이호 여사님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추모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항상 큰 스승이셨습니다. 남녀차별 법조항 철폐운동, 혼인신고운동, 가족법 개정운동을 비롯해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 영부인으로서 여성부 신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설립에 주춧돌을 놓으시고 결식 아동을 위한 사랑의 친구들을 창립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여성계에서 일하면서 여사님을 모시고 가까이 여성재단 설립할 때 배웠었는데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 진취성에 크게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희호, 김대중 나란히 걸린 동교동 자택 문패를 보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 덕에 인류의 나머지 반쪽을 찾았다며 부부 문패는 아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발로였음을 후에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여성운동가, 민주화운동가로 기억될 이호 여사님이 남기신 여성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족적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밝히신 이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라다운 나라,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험난한 생애 여정을 걸어오신 이호 여사님, 부디 자유롭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북유럽을 순방 중이신데 저도 지난주에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보험국, 간호사 노조 등을 방문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들의 관계자들이 저희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브리핑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대외 여건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도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에서의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분배 격차를 줄이고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엊그제 10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를 걸고 99%의 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와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오늘은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노사 공동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우분투 재단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정규직 노조가 먼저 비정규직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공동체 연대 정신으로 상생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노동계의 비정규직과의 상생 연대 움직임은 그동안 금융노조와 SK이노베이션, 공공노련 등의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광주형 일자리 또 투자협약 등으로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계의 의를 향한 상생과 연대 움직임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민생연석회의,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분배구조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민생에 매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생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호 여사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려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월 12일 개최되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늘부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를 마친 나라가 196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지난 17회 대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그때는 177개국이 참가했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러시아 카잔 대회는 184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수영선수권 대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영선수권 대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마지막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여사님의 타계하심을 전국에 있는 노인들 함께 명복을 베풀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 노인위원장 및 운영위원 및 한국당의 극한적인 막말과 망언, 가짜 뉴스가 도를 넘고 사회적인 크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데 대하여 노인 대표들의 생각과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을 산기엄과 지혜로 구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서 띄웠습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의견들과 노인들의 소리가 돌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우리 노인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가 하는 걸 들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정치의장인 정치인이 흔히 쓰는 비유에 맞지 않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 모독입니다. 그간 한나라당이 수없이 인용한 국가보안법상 고무차양에 해당됩니다. 하겠습니다. 보안검사 출신인
한교안 대표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군사 독재 당시 때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그날 만약에 있었다면 그날 소리 없이 이름 모를 장소로 끌려가 반죽음을 당했을 것이며 사상범으로 영원히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공화당 당시에 김일성보다 못하던 자라고 한 그때 고무차양 국가원수에 대한 노독이라 해가서 옥살이를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정치인이 하는 상식을 넘어 나라의 경제가 망하고 한미강의 우호가 뒤틀어지고 나라 정책 운영이 잘못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맹신들의 집단인 것 같다는 소리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도 너무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독재와 피하게 싸웠던 언론들이 다음 같은 이런 막말과 가짜뉴스, 저주성 악담들을 나왔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런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지금 상상을 초월해서 이런 언행이 남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감각을 잃었는지 그들하고 동조하는지 서리빨 같은 그 언론들까지도 침묵에, 심지어는 이들과 동조해서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어떤 우수한 기관지에서는 간부라는 사람이 그를 막말로 하면서 참으를 깨닫는 그런 세상이 되고 해서 희한한 세상이 되어 있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기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빨갱이라고 언급한데, 민경 대변인이 연달아서 문 대통령 해외 순방을 빗대어서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과 같이 천념질 해오 해안에서 관광하고 있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계속 악담의 대명사라고 하는 할 수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장, 한성교 사무총장이 막말까지는 막말 뉴스를 퍼뜨리는 꼭 브레이드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표는 그간 앞장서서 문 대표를 온갖 흠덤을 퍼붓다가 독재 타도에 앞장서겠다 했다. 그러던 그가 국민들의 시선이 감당 못할 역풍을 변질 것 같으니 더 이상 욕하면 용납치 않겠다고 했으나 꽃피 불린 망아지 자정 능력을 잃고 있는, 오히려 서당 대표가 국회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하여 저희 당이 국회를 나와서 힘들게 떠돌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누군가 하고 있으니 적반하장 속아 우스울 일이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극한적인 막말과 가짜뉴스 양산은 많이 하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한국당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걱정할 거 없다고 봅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이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 퍼스트트랙 무효화라고 하고 국회 선진화 법 위반을 고소 고발한 노래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송을 전면 지휘하고 협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거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정부와 민주당을 국민들이 크게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만약
받아들이면 오히려 외면당한다는 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외면당한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도록 저보고 좀 부탁을 드리려 하는데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 3당이 합의하여 단독 국회 소집을 해도 국민은 이제 박수를 보낼 것임을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씨앗이라고 했는데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말은 한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지어는 가족, 친척, 자손들에게도 간다 하는데 우리는 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단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 말씀드립니다. 저고리 고름 말아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랑 18세 버들립지는 앞개울에서 소쩍새 울 때만 기다립니다. 팔짱을 끼고 돌뿌리 차고 무엇을 기다리나 청년 20세 송아지 매는 뒷산 넘어서 소쩍새 울 때만 기다립니다. 봄이 가고 벌써 여름이지만 자유한국당은 2달이 다 되도록 국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마비되어 청년 현안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낭랑 18세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만 투표권만 없습니다. 세금도 내고 교육도 받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지만 투표만 할 수 없습니다. 3.1운동으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도 U20 축구 결승 신화를 이뤄낸 이강인 선수도 만 18세입니다. 주요 종당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18세 투표권을 내세웠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연불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만 18세 투표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청년은 자유한국당 위원장이었던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합의한 청년기본법 통과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고 간사로 고생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책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에게 귀 기울인다는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모두가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소쩍궁 제가 소쩍새라도 되고 싶습니다. 국회로 돌아와 만 18세 참정권 청년기본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유관순, 이강인에게 대한민국 투표권,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집 나간 자유한국당은 낭랑 18세, 청년 20세의 품으로 국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먼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오신 이희호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농업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풍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예찰에 헌신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1,360억 원에 달하고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훼손된 살림의 가치와 주민의 고통을 감안할 때 피해는 금전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복구 지원, 산불 피해 철거비 지원 등에 대한 국가 예산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의 고통에 국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 심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관련 예산을 조정할 책임이 국회에 주어져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입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난 1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쌀 목표 가격을 현행 18만 8천 원에서 20만 6천 원 내지 22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최대 관심사인 쌀 목표 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농민들이 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책임이 국회에 있음에도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고성 산불 피해 대책 예산을 마련하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쌀 목표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법안을 심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강조하는 민생은 국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 안에 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민생을 논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